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입니다. 지인이 써마지를 받고 피부가 탱탱해졌다며 극찬을 하는데 막상 내가 받아보니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한 인기 있는 피부 타이트닝 시술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써마지 효과가 덜 나타나는 주요 요인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에 전달해서 콜라겐 섬유를 변성 및 수축시키고 이를 통해서 상처 치유 반응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비침습적 시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타이트해지고 잔주름과 처짐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은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본인의 재생 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즉,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써마지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피부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려서 써마지 효과를 반감시킬까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과 노화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년 이상의 분들,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잘 안 아물고 그 자국이 오래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나이가 들수록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 능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대나 40대 초반처럼 피부의 처짐이 경미한 분들은 써마지의 열자극에 잘 반응하여 효과가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60대 이상이거나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폐경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콜라겐 합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피부 탄력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써마지 후 콜라겐 신생 반응이 둔화될 수 있죠. 특히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진피층의 콜라겐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과 근막층의 구조적 변화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써마지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피부 재생과 써마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흡연과 음주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로의 산소, 영양 공급을 줄이고 알코올은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 능력을 반감시킵니다.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담배 피우시고 잦은 음주를 하시고 그러면 효과면에서 당연히 좋지 않죠. 또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을 지연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인데요. 자외선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콜라겐을 더 파괴시키게 됩니다. 결국 써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술 전후로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콜라겐의 합성을 돕는 단백질, 비타민C, 아연, 구리 등의 영양소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써마지 후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끼니를 거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단백질과 채소, 견과류,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용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약물은 피부의 콜라겐 생산과 재생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분들은 스테로이드가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제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상처 치유가 느려져서 시술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저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은 피부 재생과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이 정상적인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게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전신대사 저하로 인해서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시술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만성염증과 비정상적인 콜라겐 합성으로 피부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요. 루푸스 환자는 염증 반응이 과다해서 흉터가 생기기 쉽고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치료제는 콜라겐 생성을 더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시술 전 질환을 안정화시키거나 써마지 대신 다른 리프팅 시술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피부의 상태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 써마지 후 콜라겐 생성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처럼 장벽이 약한 피부는 염증이 생기기 쉬워서 섬유화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 염증이 분비하는 염증 물질과 효소가 콜라겐을 분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새 콜라겐 생성을 막죠. 피부 장벽이 약하면 보습제나 리쥬란 같은 재생 시술로 피부를 회복시키고, 염증이 심하면 먼저 염증을 가라앉힌 후 써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써마지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써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시술 전 주치의와 피부 상태, 건강, 생활 습관을 점검하시고요. 처짐 정도에 맞는 시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써마지만 단독으로 할지, 울세라와 같은 시술을 병행할지, 효과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니까 스킨 부스터로 콜라겐 생성을 더욱 높일지를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시술 후에는 금연, 절주,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면, 수분과 영양 섭취, 보습 및 재생 크림 사용으로 피부의 재생력을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써마지는 2에서 6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이니 시술 후의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 조정도 정말 중요해요. 써마지는 경미한 피부 처짐에 효과적이며 심한 처짐이나 깊은 주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변화를 원한다면 안면 거상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써마지 시술을 고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